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외 메시지를 내던 북한이 다시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10월 10일은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각종 실적을 챙기는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건설 성과를 강조하기도 하고 특히 식량 문제 해결에 그야말로 사활을 거는 듯한데요. 네, 박철영 기자, 북한 분위기 어떤가요? 네, 주요 역점 사업을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끝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들 줄 모르는 건설장의 밤. 여기 피해복구 건설장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주택 천여 채가 침수됐던 함경남도 신흥군의 수해 지역인데요. 밤새 복구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도 깊고 자중이 훨씬 넘었지만 그들의 일손은 조금도 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정해진 시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앞서 공사 마감 시한을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로 못 박았습니다. 조선노동당 함경남도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는 당 창건 기념일까지 피해 복구를 결속할 때 대한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여는가 하면 각종 건설공사 등 치적을 홍보하는 방송도 자주 하는데요. 전력, 철도 등 각 분야에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는 보도도 잇따릅니다. 3, 4분기 철도 화물선 계획을 105.5%로 지금 넘쳐 수행됐습니다. 치적을 홍보하려면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북한은 고질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올해 더욱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가을 거지를 제때 끝내라 독려하고 추수 경기까지 진행하며 속도전을 강조합니다. 선국적인 비오가을 경기를 조직해서 농업 근로자들의 요리를 더욱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벼가을 경기는 뭔가요? 벼가을은 벼를 베고 거두는 작업, 즉 가을 거지와 탈곡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벼가을 경기는 각 도와 시군 그리고 단위 농장들 사이에 일종의 벼 수확 경쟁인 셈입니다. 누구도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떨쳐나서서 정말 이거 예상을 뒤집었단 말입니다. 첫날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록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말이 경기지 실제로는 경쟁적으로 수확에 나서라는 것 같군요. 지난 여름 퇴비용으로 쓸 풀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풀베기 경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데요. 작업의 질을 평가하고 순위도 매기는 만큼 경쟁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도출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인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에 그 시정연설에서 그 앞선 단위들이 성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위 조직 전개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민들은 경기를 통해 작업 속도를 앞당기고 우승한 조직의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합니다. 네, 식량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식량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지난해는 극심한 수해로 또 올해도 폭염과 가뭄으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북한 방송은 최근에도 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농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씨 보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날씨와 농업 기상 조건이라는 별도 프로그램도 편성해 농업 분야 피해 예방을 강조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은 가을 고대야 나달 털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지에서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바닥을 파고 제방을 쌓는 공사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물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과 나라의 귀중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당하천 정리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안간 힘을 쓰는 것 같긴 한데요. 대북 제재도 있고 올해도 북한 식량 상황은 좋지가 않죠. 북한이 얼마 전 유엔에 제출한 VNR, 즉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적시됐는데요. 2018년 곡물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552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봉쇄로 곡물 수입이 어려운 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도 86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식량 확보가 정말 비상이겠는데요.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양어장처럼 보이네요. 평양에 있는 밀가루 공장인데요. 최근 북한 방송에는 이 공장에서 물고기를 길러낸 소식이 중요하게 보도됐습니다.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정어 문제를 해결해서 올해에 많은 물고기를 수확했습니다.
한 식료품 상점에서 축사와 양어장을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도 주요 뉴스로 전해졌는데요. 이곳 정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축사와 양어장을 새로 개건하고 여러 가지 집짐승들과 매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단위별로 양어나 축산을 장려하는 것도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자력 경쟁을 외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양강도 삼지연시에 샘물 공장을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평양에 있는 용악산 샘물 공장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생수 용기를 개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8.9리터와 5리터짜리 샘물통 그리고 샘물병들을 자체 실적에 맞게 생산하였습니다. 북한은 식량뿐 아니라 식수 문제도 심각한데요. 특히 농촌의 경우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채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과를 홍보하고 민심을 다잡으려는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북한의 한 단면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남북미 간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선 제재 완화는 없다면서 더욱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과연 강력한 제재가 만능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갈등, 그 이면에 숨은 각기 다른 속내는 뭔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4일 석탄을 가득 실은 북한 선박 32대가 대한군 인근 대동강에서 위성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으로 석탄을 밀수출하는 북한 선박이 최소 41차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배들은 중국 해역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등록 장치를 조작해 중국 선박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수입이 제한된 중국산 석유는 감시망을 피해 바다 위에서 북한 배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밀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제재 자체의 이행이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대북제재가 몇 년 전부터 고강도로 실시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화돼 있던 부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는 모두 11건.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제재는 원래 핵미사일 관련 군수용품과 사치품 등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핵실험까지 감행한 이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가혹해졌습니다. 북한의 돈줄인 광물과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 수입을 막는가 하면 금융거래, 운송 부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외화벌이 수출품인 구리와 니켈, 아연, 섬유 등이 모두 제재 품목입니다. 이후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금지하고 원유 수입 한도는 연간 50만 배럴로 조였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은 물론 경제와 주민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료나 농기계 등의 수입이 모두 막히면서 식량 생산에 비상이 걸렸고 의약품과 의료장비 수급 차질에 에너지 부족으로 대중교통까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까지 금지돼 북으로 되돌아간 노동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얼어붙어 외환 보유액도 급감했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는 사실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 자체가 특히 이제 수출을 90% 이상 중단시키는 사실 굉장히 가혹한 조치고요. 북한이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해달라며 영변 폐기 카드를 꺼내들 정도로 대북 제재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한다는 당초 목표는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북한의 핵 활동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은 계속 가동 중이고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시설 확장 정황도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굴복하기는커녕
제재를 핑계로 핵 능력과 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사실상 북한에게는 제약을 주고 있지만 치명적으로 그것이 체제에 손상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국정 운영 자체를 불안정하게 한다든가 이런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문제는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위반을 묵과하지 말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제재 완화 문제를 협상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북 제재 해제는 협상의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핵이 핵실험 ICBM 발사 그다음에 비확산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핵물질 생산 단거리 발사체는 전술핵과 관련되거든요. 임계점을 넘진 않고 있지만 수평적 핵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추구하고 있고 이건 미국에 부담이 됩니다. 북한은 겉으로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한계에 다다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해제는 필수적입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복원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한 것도 요지부동인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남북 관계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재 해제가 약속돼야 움직일 수 있다는 북한과 비핵화가 약속돼야 제재 해제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또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 북한 농민들도 가을 거지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다 벌써 내년 농사 준비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당장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내년 농사라니요. 과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농업 전문가 2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북한 농민들 추수하느라 눈꽃을 새 없을 텐데요. 당국이 내년 농사 준비까지 해라 이렇게 했다던데 북한 주민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 농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내년 농사 준비하라고 한다는 게 아마 이야기한다고 해도 제대로 잘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년 농사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네, 보통 벼가을이 끝나면 가을에 할 수 있는 게 밭갈이, 농갈이 하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봄 수확을 위해서 밀하고 벌이 파종하는 거 있고요. 12월 말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 되면 보통 이제 주택농법 강습이라고 해가지고 강습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첫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월부터. 네. 도대체 내년 농사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한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의 농사 차비를 위한 풀고름 생산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리는 풀은 가을에 나오는 나달집과 함께 다음의 농사에 이용할 중요한 유기질 고름 원천으로 됩니다. 북한의 비료화학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기질 비료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학 비료는 아니니까.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미리 지금 저장해 두는 것 같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농작물 배치 변경을 언급했는데요. 농작물 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 농사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벼와 밀, 보리 농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작물 배치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옥수수를 또 강조를 했고요. 김정은 시대는 또 감자, 혁명에서 감자를 했고 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밀, 보리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쌀 생산하고 나서 이제 부족분을 밀보리로 좀 보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밀보리 외에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버섯이라든지 과수, 내수면 양식, 개인 부업 축상 이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식량 부족분을 이런 부분에서 대체제로 하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밀보리는 이제 그 봄에 가을에 심어서 봄에 그 수확하는 그 걱정으로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주로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많이 심고 가을에 그냥 적당히 심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식량 사정이 긴장하니까 이모작 면적을 늘리려고 해요. 해서 좀 강조하지 않냐. 북한이 이렇게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때는 농경지 부족이 그 그렇죠.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지력도 높이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새 땅 찾기입니다. 거대한 산이 순식간에 저렇게 무너지는데요. 산을 무너뜨려서 생긴 바위와 흙을 옮겨다가 바다를 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40만 산은 폭발로 생기는 부산물이 40만 세제곱미터라는 의미인데요. 평안북도 월도 간척 사업이 완성되면 축구장 약 2,500개 크기의 농지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북한의 간척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북한의 그 7월 달에 있었던 자발적 국별 보고서에 따르면 간석지 개발은 농업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목표가 그 30만 헥타를 개발하는 겁니다. 간석지를 개간을 해서. 근데 저희 공사에서 진행했던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이 4만 헥타입니다. 그럼 30만 헥타면 약 7.5배고요. 이것을 여의도 면적의 약 1,050배라고 보시면 상상이 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농지 부족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 건가요? 북한의 면적은 남한보다 1.2배 넓지만요. 벼 재배 면적은 남한의 약 7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토의 약 17%만이 농작물 경장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농경지가 부족해서 생산량이 작기보다는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성은 헥타당 2.5에서 2.8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약 한 52에서 67% 수준. 그 우리나라의 약 한 1985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간석지 개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남한에서는 환경 문제로 더 이상 진행될 수도 없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간석지가 개발된다고 해도 이걸 바로 농경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 간석지에서 바로 그 효과를 본다는 건 되게 어렵고요. 거의 한 10년, 20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꾸준히 이제 용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북쪽에서는 농업 용어로 단물을 대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물을 대주려면 계속 물을 거기다 대주고서 용기를 뽑고 그러면 그 용기를 빨아내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당장에 이제 농업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북한도 그 염해에 강한 종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물을 계속 줘서 수세식이라고 하는데 물을 주면 염해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문제나 이 재현 문제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개인들에게도 새 땅 찾기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40여 년 동안 1,500평에 달하는 새 땅을 찾아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눈 위에 흙이 씻기어 바위가 드러날 때면 복토 작업을 하기를 그 몇 번, 강냉이 몇 폭이라도 더 심을 수 있는 아까운 공지였고. 조충희 씨 북한에서 농축산 공무원이셨잖아요. 혹시 그 주민들한테 새 땅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었나요? 이게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찾으라고 말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60년대부터 계속 새 땅 찾기 운동, 널고 있는 땅 찾아라 했는데 너는 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찾아가지고 이제 거의 70년 동안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땅 찾기를 하는 건 그만큼 이제 북한의 농업 사정이 긴박하다는 걸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또 개인 차원에서도 이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 특히 농업 피해가 크죠. 그 세계 기상기구가 작년에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량 안보의 위협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도 북한을 또 지목을 했고요. 그래서 시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년 농사를 위한 치산치수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군들에서 치산치수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여 큰 물에 의한 피해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나라의 생태 환경을 일신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토관리 사업, 즉 치산치수를 강조하면서 잘 못하고 있는 지역을 호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신흥군 일꾼들 큰일 났겠는데요. 네, 그 한경남도 신흥군인데 저게 그 갑산 양강도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 그런 군이거든요. 산간 지역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인데 저렇게 이제 당했으니까 참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피해가 또 상당하거든요. 저 사람들 고생 꽤나 할 겁니다. 예. 네, 북한은 전국적으로 치산치수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강도에서 국토관리 사업의 힘을 넣어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을화성시에서 치산치수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치산치수 사업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뭐 제방 쌓고 강하천 정리하면서 그 펴고 그다음에 산 기슭에다가 이제 덜담을 쌓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안전성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려면 또 비료가 관건 아닌가 싶어요. 비료 화학 공급이 상당히 매우 부족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죠. 그래서 풀백이든 유기질 비료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은 비료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짓기 위해서는 종자도 필요하고요. 또 원활한 농업 용수, 물이 또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비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확 후 관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어떤 농업의 일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좀 고려를 해서 향후에 남북 농업 할 때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비료뿐 아니라 비닐이라든가 다른 농자재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년 상황은 좀 나아질까 싶습니다. 내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품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종자를 일단 가져다 쓰는 게 중요하고요. 농업자재 보장을 원만하게 해주면서 그 농민 식량을 잘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내년도 농사가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농업에 최악의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대북 제재, 코로나, 그다음에 자연재해입니다. 뭐 대북 제재는 지금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핵 문제라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백신 접종 여부, 그다음에 자연재해는 올해와 같이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나타나지 않으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어느 정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딱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가 한창인 이 바쁜 때에 이 추수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새 땅도 찾아야 되고요. 북한 주민들 정말 할 일이 태산 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북한 농민들 모두 올해 가을 거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 농사 준비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일이 세계 커피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커피 한 잔, 특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건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함께 대화를 나누자, 또 뭔가를 공유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네, 커피가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북한에서도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네, 남북 출신의 베테랑 바리스타가 특별한 커피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커피 전문점. 커피 하나만으로 10년 넘게 자리 잡아온 덕에 지금은 동네 사랑방이 된 곳이라는데요. 이곳에 낯선 이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탈북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탈북민 바리스타죠. 1년 전 저희 통일전망대에서도 소개됐던 박요셉 씨인데요.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커피 탐방에 나선 겁니다. 뭐 커피 한 잔 드려요? 우리가 커피가 맛이 여러 가지예요. 오묘 좋아하는 제가 만든 인생 커피인데 마테말라와 예카체프를 블렌드 해가지고 로스팅한.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산미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굉장히 좀 오묘하고 조화로운 맛이. 에스프레소 한 잔의 음미로 남북 출신 베테랑 바리스타 간의 탐색전이 시작됩니다. 커피를 잘하고 있어요. 아, 이 가격이 너무 비싼가요? 자리를 옮겨 아예 본격적으로 커피 생두를 볶는 로스팅 작업도 함께 해봅니다. 방금 이 로스트기에서 갓 볶아져 나온 커피 원두입니다. 이 색깔이 참 곱죠.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데요. 한번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땅콩의 고소함과 한약 같은 씁쓸함이 버무러진 듯한 오묘한 풍미. 볶아진 커피 원두로 두 바리스타는 그 비싸다는 핸드드립 커피도 만들어보며 각자의 실력을 뽐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요셉 씨에게 커피는 이제 인생의 길동무이자 삶 자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이제 커피를 좋아했었고 직무 능력상 가장 그 문턱이 낮은 직업 구조가 바리스타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커피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탈북 후 대학 시절 처음 커피 맛을 보고 푹 빠지게 됐다는 요셉 씨 경우처럼 과거 북한에선 커피란 상상하기 힘든 음료였습니다. 해방 이후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맛이라 하여 금기시되다 외교관이나 당 간부 같은 일부 계층에서만 조금씩 즐겼다는 특별한 음료. 그 언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설탕 같은 거, 그러니까 신누런 사탕가루 그걸 타서 줬는데 달달한 맛도 있는데 약간 그 거부감 드는 이런 느낌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차가 더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 이게 뭐 러시아 거라고 소련 거라고 언니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게 90년대 이후 김정일을 비롯한 핵심 고위층에서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됐고 외국인들 왕래가 많은 곳 위주로 차와 함께 커피를 파는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문 커피점이 평양에 생기기 시작한 게 2005년 때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뭐하고 같이 생기냐면 생일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형 케이크나 그 단빵을 이제 만들어서 팔 때 그때 거기서 커피를 같이 했어요. 이후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나만의 믹스커피가 큰 인기를 끌었고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턴 평양 시내에 커피점 간판을 내건 상점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커피점에 들리셔서는 의자에도 몸소 앉아보시고 커피점의 특성에 맞게 안온하게 잘 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많게는 우리 돈 5,000원. 북한에선 쌀 1kg 값과 맞먹을 만큼 비싸지만 최근엔 젊은 층 위주로 커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북한 방송에서까지 아프리카의 커피 재배와 커피 상식 소개에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커피 열매가 음료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1세기경부터였으며 오늘날 커피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음료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북한에서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커피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커피 만남을 갖고 있던 남북 출신의 두 바리스타에게 물어봤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라는 게 사실 너랑 대화하자, 관계 맺자, 이야기 나누자 이런 거로 이제 커피 한잔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데 이제
커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커피가 아니었으면은 요셉 씨도 못 만났고 저도 꿈이 이제 평양에 카페를 좀 여는 게 통일되면 작은 꿈이기도 한데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중에. 북한에 대한 이해가 저는 없으니까 이제 요셉 씨는 그런 게 확실하니까요. 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커피의 계절. 자신들처럼 언제나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남북을 꿈꾸며 남북 출신 바리스타는 서로에게 또 한 번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봅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설탕? 커피 단 커피 뭐냐? 믹스 커피. 단얼음? 아이스크림? 빙수? 빙수 아니야? 빙수 맞는 것 같아. 북한말 단얼음은 빙수를 뜻하는 말로 단물 얼음과 같은 말입니다. 삐까삐까했어. 삐까삐까. 이거는 뭔가 알 수 있었겠다, 잘하면. 오, 되게 단순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북한 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575돌 한글날이죠. 오늘만큼은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방역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